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자,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는, 맨 처음에 뭐 봤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를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봤던 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왜 보존되지 않니?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뭐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그지? 하지만 그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전체 에너지는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푼 게 그래서 마찰 하면서 열 에너지로 얼마 전환됐니? 라고 구한 게 다 그런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요 과정을 봤었고, 그지? 자, 그래도 나중에 에너지 전체 다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봤던 게, 자, 열역학 1법칙을 본 거였단 말이야. 열역학 1법칙은 뭐야?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도 뭐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보존된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봤던 거였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반대로, 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 나옵니다. 자, 얘 제2법칙은 뭐냐 하면, 에너지가 저렇게 전환이 되는데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때 얘가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물론 뭐 통합교에서 배웠지만 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변하고 뭐 이렇게 에너지에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잖아. 그죠? 자, 에너지는 다른 걸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간단히 여기 통합교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면 재사용이 어려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진자운동의 에너지 변화 연력학 제2법칙 해서 비가역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가역적인 것과 비가역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가역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뭐야?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반응이. 이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뭐하다? 가능한 걸 우리가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조건이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가야지. 스스로. 저절로.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뭐 아무거나 저기 할 수는 없잖아. 그래. 이거 하자. 얘를 봐봐. 손을 놓을 거야. 손을 놓을 거야. 떨어졌지? 너 지가 알아서 올라오진 않잖아. 그지? 그죠? 그럼 얘는 비가역적인 거야? 비가역적인 거야, 이게.
얘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못 올라오나? 아니지. 야. 내가 올리면 되지. 지가 스스로는 못 올라와. 그럼 내가 올리면 올리지. 무슨 말이야?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가는 게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스스로는 안 된다고. 억지로는 되는 거야, 억지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물론 이걸 다시 되돌리기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비가역적이라는 게 무조건 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릇이 있다. 여기다가 공을 놔뒀다. 그럼 공이 어떻게 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나중에 최고적으로 이렇게 멈출 거 아니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거 그냥 공 딱 손 놓으면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이렇게 가서 자연스럽게 갔어, 스스로.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다시 일로 올라오나? 안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가역적인 거야. 하지만 얘를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니지.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돼. 그럼 거꾸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교재에도 정리를 보시면 가역현상,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외부로부터 힘이 주어지지 않아도, 누가 뭐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원래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외부와의 상호작용 없이는, 즉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상호작용, 누가 힘을 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애들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애들이 이 말에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얘는 어떻게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구나. 가 아니야. 알지? 외부에서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외부에서 힘이 있었는지 에너지가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구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당연히 비가역적인 현상들이에요.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밑에 가면 기체의 확산, 공기 중에 진자의 운동, 열의 이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앞에 거 지워요, 이제. 앞에 지웁니다.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은 배우진 않는데 옛날에 한번 고등학교 과정에 한번 살짝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화학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 무질서도라고도 해요, 우리말로. 그거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현상은 가만히 내비두면 스스로 그냥 가만히 내면 자연적으로 무질서해지는 어지럽혀지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너희가 너희 집에 너희 방을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지럽혀지겠지. 내가 책을 공부하고 여기 놔뒀다가 그 다음날 책을 여기 놔둘 수도 있고 연필을 그 다음날 여기 놔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어지럽혀질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정리가 되어 있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물론 이제 외력이 가해지면 엄마의 손길이, 그지?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지? 자, 이게 거기 있는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그림이 그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만 이렇게 기체들이 있었는데, 막혀 있었는데, 얘를 열어요. 그럼 이 기체들이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스스로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퍼져 있을 겁니다. 그지?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어디로 운동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봐봐.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어. 그럴 수 있잖아. 각각의 기체들이 막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얘들이 다 일로 가버렸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어떻겠어? 굉장히 낮겠지. 오히려 한쪽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몇 개가 일로 왔어. 1 확률이 훨씬 높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자연은 그리고 자연 상태 요렇게 간다고.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양쪽에 부피가 같다면 양쪽에 골고루 기체들이 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야. 기체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의 진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공기 중에 진자 운동도 놨어. 왔다 갔다 할 거야.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의하면 여기에 공기의 마찰이나 이런 게 없다면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지? 근데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겠지. 그죠?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뭐 때문에? 여기 공기들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어? 공기를 건들겠지? 그럼 저 추가 가지고 있던, 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겠어? 여기 있던 공기하고 충돌하면 이 공기한테도 에너지가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이 공기들한테, 공기 분자들, 뭐 산소 분자, 질소 분자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멈출 거라고.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공기 분자가 와서 얘를 때려서 공기 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추에 진자에 전달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공기 분자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얘한테 다 달려들어가지고 얘한테 에너지를 다 줬어.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운동을 해. 할 확률은 거의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주변에 있는 공기들한테 에너지를 나눠주고 멈출 거라는 거야. 이해됐나? 뭐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찬물, 뜨거운 물.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뭐냐? 뜨거운 물이냐? 뜨거운 물이 있었는데 찬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라고 하는 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 에너지는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해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 여기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요렇게, 그죠? 따뜻한 물에 있던 여기가 고온이고 차가운 물 저온이지. 열 에너지가 요렇게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흩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리고 이 물들도 이렇게 퍼져나갈 거니까. 그지? 그러면서,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된다라는 거야. 그 받은 열 에너지가 갑자기, 돌아가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분리가 돼.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됐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밑에 있는 얘기가 이제 그겁니다. 그 진자운동의 에너지 변화와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와 있는 게 외부와 단열되고, 단열됐다는 거는 열 에너지,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안에 있는 에너지도 밖으로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밀폐돼 있어. 당연히 물질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안에 있는 물질도 밖으로 못 나가고.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자 아까 요 얘기하는 거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주변의 공기 분자들을 건들게 될 거고 기체 분자들을 건들게 될 거고, 그럼 공기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걔네들은 에너지가 증가했지만 이 추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어서 정지할 거다. 근데 그게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공기 분자에서 추로 한꺼번에 전달이 돼서 다시 추가 움직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
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얘기들과 함께 이제 뒤에 넘어 열기관의 열효율. 자, 일단 여기서는 에너지는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됐어? 자, 앞에 또 이제 지워봅시다. 지우고. 자, 그러면서 열 효율, 열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통합과학에서 요거 이제 아마 배운 학교들 조금 더 자세히 배운 학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교과서 바뀌면서, 여러분들 때부터 교과서 바뀌면서 요 열 효율에 대한 얘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 문제 나오는 문항 비율도 좀 줄어들고,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일부 학교 좀 내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긴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뭐였어? 열 에너지가 거꾸로 역학적 에너지를 바뀔 수 있다고 했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주사위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 기체가 있고. 자, 요렇게 있는데, 자, 얘를 지금 거기서 뭐 했다는 얘기야? 따뜻한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그치?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가 어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체들의 뭐가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질 거예요. 요 연력학에서 배우는 공식 중에 하나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는 공식이,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야? 기체에서 따지는 겁니다.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뭐하고? 온도하고 비례관계에 있어요. 요 K는 상수고. 그치?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움직이던 기체 분자들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압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니?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 그죠? 충돌할 때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량이 커졌을 거고 충격량이 커지니까, 그죠? 얘 피스톤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밀려나서 부피가 요렇게 증가하겠죠. 지금 열 에너지가 뭐로? 얘를 밀어 올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자, 요렇게, 자, 열 에너지를 일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걸 열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열기관이야. 됐어요? 우리가 문제 풀다, 문제 풀고 뭐 하다 보면은 기관이라는 얘기가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기관이란 말은 장치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뭐뭐 하는 장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가 될 거고,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열원이 있고요. 저열원이 있는데, 그치? 자, 이 고열원은 말 그대로 열 에너지가 많은 곳이고, 저열원은 열 에너지가 작은 곳이에요. 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열 에너지는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어?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Q1만큼의 열 에너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저열원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대로만 있으면 Q1에 나와서 Q1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열기관이 있으면 그 열기관은 뭐 하는 거? 이때 나온 열 에너지의 일부를 뭐로?
1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의 양은 좀 줄어들겠지. 왜? 일부가 1로 사용이 됐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Q1은 W 플러스 Q2가 될 거고, 그지? W는 당연하지만 Q1 마이너스 Q2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때, 자, 요 열기관이, 그러면 열기관의 성능은 뭘로 따지는 거야? 얼만큼 일로 잘 바꿨느냐, 전환했느냐로 따지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 효율은 우리가 기호로 소문자 2를 쓰는데, 공급된 열 에너지 얼마? Q1이죠? 그 중에 얼만큼 열 에너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얼만큼을 일로 전환했느냐? 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Q1분의 W는 Q1-Q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Q1분의 Q1은 1이고, 그죠? 1 마이너스 Q1분의 Q2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됐어?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쓰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나? Q1은 W 플러스 Q2라며. 그럼 W 플러스 Q2 분의 W, 그지? 는 W분의 W 1이 될 거고, 그지? 1? 아니지. 이건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뭐 요렇게 해주거나,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에 따라서 뭐 풀이 방법은 뭐 다양합니다. 근데 뒤에 문제 이게 좀 바뀌면서, 예전에는 여기도 문제 조금 빡세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한 학기 분량으로 바뀌면서 여기까지 막 그렇게 그 문제 좀 지랄맞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됐나?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보시면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에서 나와 있는데, 그럼 자동차 엔진에서, 자, 자동차에서 열 효율은 어떻게 따지냐? 자동차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는 뭐냐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연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거기에 공급되는 연료 에너지에서 100% 나오는 게 그게 Q1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W에 해당하는 거, 일한 거는 뭐에 해당하느냐? 거기 보시면 자, 피스톤에 의한 운동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야? 달려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지?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W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Q2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시면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뒤에 넘어가면 연구기관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자, 앞에 거 지우고. 계산 문제 이제 풀어볼 거야, 이따. 그죠? 자, 그래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연구기관이라는 거는 거의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연구에 계속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런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일단 결론은 연구기관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연구기관에도 종류가 있어요. 거기 제1종, 제2종 나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걸 왜 배우냐? 자, 이제 이거 구분하는 거, 얘가 가능한 놈인지 불가능한 놈인지 찾아내는 거, 이걸 이제 할 수 있는지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제1종이 있고 제2종이 있어요. 제1종은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얘는 열역학 1법칙에 위배되는 거, 어긋나는 거예요. 제2종은 뭐냐면 열역학 1법칙은 이거는 만족해요. 이거는 만족하는데 뭐에 위배되는 거야?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열역학 제1법칙이 뭐였어 아까? 에너지 총량은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공급 되지 않아도 뭐 한다는 거야?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에너지를 줬는데, 에너지의 일부가 일을 했어. 그지? 뭐, 역학적 에너지를 썼고, 뭐를 했건 했어. 그지? 그럼 열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로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열 에너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바뀌어도 그 열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뭐 수차, 뭐 계속도는 수차, 뭐 회전판, 뭐 펌프와 수차의 결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이 떨어지면 뭐 읽어보면 뭐 그럴듯하긴 해요.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고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돌리고 뭐 수차에 있는 스크류에서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 물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수차를 돌리고 뭐 요런 얘기나 오른쪽에 있는 회전판 돌리거나 뭐 요런 얘기들 나오는데 일단 그 수차가 돌아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기계 부품 사이에 열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멈추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는 그 외부에 다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얘는 뭐냐면 에너지 공급은 돼. 에너지 공급은 되는데 뭐가 아까 우리 앞에 배웠던 열 효율이 얼마? 1이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100%라는 거예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다 1로 전환된다는 거야. 그 얘기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배 얘기를 합니다. 배에서 자 앞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럼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을 돌린다는 거야. 그럼 나중에 뒤로 빠져나가는 물은 어떻게 했어? 차가운 물이 빠져나가겠지. 했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에너지는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바닷물에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1법칙은 만족해요. 근데 그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다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다고? 그러면 점점점 엔진이 어떻게 돼?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이 뜨거워질 거 아니야?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끓여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엔진이 바닷물보다 더 뜨거워질 거라고.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고. 그럼 이번엔 다시 엔진에서 바닷물로 에너지가 이동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해서 뭐 요 얘기도 이제 틀린 거고. 이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를 위반한 거니 어떤 장치를 보여주고 그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개념적으로.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뒤에 대표자료 분석 나오는 거 그거까지 일단 한번 같이 보자. 대표자료 분석하는 것까지. 자, 앞에 지워요. 여기는 열 효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그리고 일을 하죠. 열기원에서 Q1, Q2, W 이렇게 가고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A에서 Q1은 얼마? 22제로가 될 거고, 이때 W는 520가 되고요. Q2는 여기는 안 알려졌네. 여기는 1620가 되고요.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문제에서 자, 장치 바로 위에 열 효율은 A가 B의 3분의 4배래요. A가 더 큰데 얼마? 3분의 4만큼 더 크답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Q2는 뭐야? Q1에서 W 빼면 여기 Q2 되는 거 아니야? 그지? 15, 2, 제로가 돼 있네. 그럼 얘 열 효율은 자, 공급한 거분에 일한 거 얼마? 4분의 1이죠. 그지? 그러면 얘는 자 16, 2, 제로분의 1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얘 얼마 나오겠지? 그죠? 얘의 3분의 4배가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가면 여기에다 역수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 16분의 3 나오는 거네.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 3, 2제로 나오는 거죠? 일한 양이 3, 2제로라는 거지. 여기는 얼마? 13, 2제로가 나오겠네. 됐어? 자, 그렇게 해놓고 밑에 보기 한번 보시면 자, 1번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의해 열기관이 자, 어디에서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에너지의 일부는 저절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므로 열기관의 열효율은 항상 100%보다 뭐한다? 작다. 절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엔진 막 돌아가고 나중에 정차해도 어떻게 돼? 위에 본네트 만져보면 되게 뜨겁잖아. 엔진을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일부는 바퀴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됐지만 거의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열 효율은 아까 했던 4분의 1 나왔고요. 기억은 15, 2제로 1번, 4번에 1번. 열 기관이 한 일이 일정할 때, 자, 고열원에서, 자, 무슨 말이야? 자, 열 효율은 Q1분의 W인데, 자, 누가? 한 일의 양이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자, 여기 흡수한 이게 커질수록 열 효율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열 효율이 작아진다. 틀린 거고. 열은 모두 일로 전환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고. 100% 전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니은은 3, 2제로죠? 틀렸어요. 디귿은 기억보다 작다. 디귿은 기억보다, 작네요. 맞지? 됐어? 자, 그래서, 그다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개념 같은 것들에서 문제가 또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또 합시다.